안녕하세요. 국대똑순맘 홍다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일탐함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 김정님을 만나러 분당까지 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는 연세대 의대, 첫째는 사실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서울대 의대를 이제 입학시켰고, 두 아이들을 의대를 보낸 엄마입니다. 제가 이분 처음 만났을 때 조금 샤프해 보인 느낌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왜 스카이캐슬의 표독한 선생님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제가 이제 매일을 거듭하고 촬영하면서 또 직접 만나고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또 이 집의 훈남 아들을 만나고 나서는 제가 완전히 광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보니까 아들들을 보니까 이분의 이미지가 더 배가되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아들 키워본 얘기를 들려보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제가 김정님을 이제 방송 통해서 촬영하면서 만날 때 얘기를 들으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를 서포트를 되게 뭐든지 잘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축구를 좋아한다면 축구 관련된 걸 하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 아니라 엄마가 그걸 같이 뭔가 꿰뚫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지지해주고 이걸 굉장히 특화돼서 잘하더라고요. 저는 뭘 하겠다 하면은, 하고 싶어 한다 하면은 그게 제 기준으로 좋다 안 좋다는 사실 있잖아요. 엄마들이 보기엔. 근데 그거를 딱 애들한테 얘기해서 이건 하지 마, 이건 안 좋아. 뭐 이렇게는 못 하겠고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무조건 좋아 해봐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같이 공부를 했죠. 심지어 힙합? 힙합도 있었고 축구도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도 맨날 제가 같이 보고 그래서 애가 막 야구 좋아한다, 축구 좋아한다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되니까 애가 그거에 대해서 뭐 오늘은 누구랑 어디랑 경기를 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 그거를 이제 제가 먼저 제안을 하고 얘기를 해주고 애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하는 편이었죠. 그러니까 애가 좋아하는 거를 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들이 그걸 사실을 알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공부를 시키거나 뭐 입시 정보 이런 것도 물론 잘 깨닫고 알고 계시지만 우리 엄마는 우리들을 키우기 위해서 엄마의 청춘을 다 바쳤다, 뭐, 이런 얘기를 사전 인터뷰에서 하는 걸 보고서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막 눈물바다가 된 적이 한 번 있었거든. 엄마의 약간 청춘을 바친 아들인 것 같아요. 청춘을 바친 아들. 사실 엄마가 지금 제 나이보다 한참 어린 나이에 저를 낳으셨는데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쉬운 것도 많으실 거고 사실 이렇게 더 젊을 때 더 많이 놀고 많이 겪어봐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조금 아쉽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 효자다. 찍을 때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촬영을 한다니까 제가 같이 데려가서 이제 뒤에서 봤어요. 전혀 관여는 안 하고 그냥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딱 그 얘기를 정말 그건 대본도 없었거든요. 그치, 맞아요.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저 거기서 울었어요. 그렇죠. 아니 엄마 제 3자가 봐도 눈물이 핑 도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막연히 저는 그렇거든요. 애들 키우면서 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중에 속썩였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냐 이게 뭐냐면 애들이 모를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엄마의 청춘을 다 바쳤다 이런 표현이 아들 입에서 나오니까 깜짝 놀랐고 그 한 줄로도 그냥 애들의 인성이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정말 애 같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알고 있구나.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뒤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듬직한 아드님들 모습이 보여서 되게 멋있었던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아드님 너무 훌륭하게 이제 의대를 또 합격을 했고 열심히 또 지금 하고 있고 중간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훅 가진 않았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 보면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힘들었던 적도 있을 거고 엄마로서 힘들었던 게 있을 거고 또 아이들이 힘들었던 적도 있을 거고 약간 슬럼프 이런 것도 있었나요? 당연히 있죠. 없는 애는 없죠.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우선은 지금 제가 학원에서 보면은 사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시기를 이제 뭐 짧게나마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서는 이제 또 그 정도였는데 사실은 더 어릴 때부터 사실 있기는 했어요. 그럼 그렇게 사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우선은 싸우지 말라고는 얘기해요. 애들하고 그 당시에 애가 진짜 어찌 보면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는 없죠. 짐승이야. 그냥 사람으로. 늑대 아들이야? 얘를 뭐 어떻게 하려고 교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쓰지는 말고 그냥 반만 해줘라. 저는 그래요. 그냥 반만 해주고 엄마가 보기에 진짜 얘가 말이 안 통한다 했을 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말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애를 기분 좋게 애가 맛있는 거 잘해주고 기분 맞춰주고 애가 좋아졌을 때 한마디 툭 그냥 그래 뭐 오늘 조금만 하자 뭐 이 정도 아니면 오늘은 학원 안 가려면 오늘은 한번 가보면 어때? 뭐 이 정도 그냥 그러면 싫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쵸. 그 너무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푸시하지 않고 그냥 조금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한 거네요. 주면서 그렇다고 엄마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애들이 그렇게 반항을 하더라도 엄마 얘기를 듣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엄마가 신뢰를 얻으려면 걔를 막 비위를 맞춰주려고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 거는 거 싫어하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는데, 그게 또 이제 우리가 키워보면 또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리고 막 너무 과한 칭찬,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좀, 제가 애들을 키우고 나서 이제 보니까 어린애들이 되게 어리잖아요, 지금은.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어머님들이 마음이 급해요. 맞아.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애가 학원에서 이만큼 배웠는데 왜 이걸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처음 개념 들어서 못 푸는 건 당연하거든요. 진짜 한 30%만 소화해도 되는데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큰애 때 보면은 얘가 학원에서 이거 배워서 개념을 아는데 왜 이거 응용을 못 시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당연해요. 보면은. 뭐 그래도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뭐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들도 워낙 수학을 잘했고 지금 수학 관련된 교육업에 계시니까 적어도 우리 애들이 수학적인 마인드를 갖추려면 뭐 이 정도는 엄마들이 서포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팁 같은 거 살짝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초등학교 때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될까요? 근데 미친 듯이까지는 아닌데, 저는 사실 좀 초등 때도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아주 막 학원을 여기저기 돌리고 이거는 저는 반대인데 기본적인 거는 우선은 공부를 갖춰놔야 진짜 공부 많이 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베이스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너무 마냥 놀기만 하면 나중에 공부하기엔 사실 좀 힘들고 애들이 딴 애들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전혀 안 돼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자괴감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연산 교육은 좀 초등학교 때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정말 다른 분들이 탐낼 만큼의 두 아들을 성장시켰잖아요. 근데 애들이 키우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던 것 같다 내지는 이건 했으면 좋았을 거 후회한다거나 다시 아이를 키우면 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후회하는 거 우선. 후회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거는 후회는 하는데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안 된 부분. 저희 애들이 그러니까 운동적으로 되게 잘하는데 좀 더 시킬 걸만 그런 약간 피지컬한 것들. 체력이나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되게 체력은 좋기는 한데 수영이나 수영 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적인 부분을 저학년 때 좀 더 많이 시켰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다음에 좋았던 거는 이제 어릴 때 여행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빠하고도 이제 둘이 여행 가는 경우도 많이 저하고 둘이도 여행을 가고 가족끼리 가는 것보다 둘도 이렇게 가는 것도 전 되게 좋아요. 괜찮네요. 그래서
큰애 데리고 간 적도 있고 작은애 데리고 간 적도 있고 그런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큰애 작은애를 같이 가면 이렇게 서로 작은애는 형 눈치 보느라 제대로 형 동생 배려하느라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 그러니까 제가 작은애를 데리고 제주도를 간 거, 뭐 경주를 간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랬던 기억이 되게 좋고 그랬을 때 엄마랑 아빠와의 돈독한 그런 관계가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가족 여행이 아닌 그냥 애들 한 명씩 1대1 여행으로 한번 가면서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 키우면서 물론 공부도 공부지만 이 집 아들들이 성격이 정말 탐난다니까. 탐나는 인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키우면서 이것만큼은 육아 철학, 나는 소신 이런 게 있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습관 잡는 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예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랄 때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랑 같이 했어요. 되게 중요하죠, 그게. 맞아요. 심지어 저희는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랑 이제 관계도 되게 중요하게 내가 생각을 했었어서 어른들에 대한 예의를 되게 좀 어릴 때부터 강조는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자라면서 사회생활 할 때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맞아요. 진짜 엘베 탈 때도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도 어릴 때부터 미차하고 그랬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후배 엄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엄마들한테 조언 아닌 조언 그리고 이제 해주고 싶은 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물어보죠 주변에서. 애들 얘기도 많이 물어보고 공부 얘기도 물어보고. 그렇죠. 근데 저는 우선은 애들 공부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가리키는 어디를 학원을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물어보는데 그것보다도 항상 애들하고의 관계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하려면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애가 공부할 때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엄마 아빠 이뻐할 수도 있어요. 그건 표면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공부를 하려면은 이제 부모님이 아이한테 이제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근데 제가 항상 약간 얘기할 땐 그냥 믿기는 하되 반만 믿어라는 말 하시면 왜냐면 애가 밑에서 많이 들이 정말 예쁜데 부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약간 거짓을 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의 얘기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를 걸리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서 엄마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엄마 아빠를 속이는 건 아니지만 내가 모르는 다른 아이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애들을 다 컨트롤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영역을 인정을 해주되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화해서 아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떨 때는 보면 엄마들이 진짜 너무 애를 신뢰하다 보면은 또 우리 아이 잘못된 길로 또 이런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정도 객관화를 아이들 좀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만 믿어주시고 그리고 관계를 좋게 해주는 게 아이가 편하게 공부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키우고 나니까 또 이 말이 더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거죠. 키울 때는 아까처럼 마음도 급하고 막 다급하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이런 생각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공부를 다 끝내놓고 다 키워놓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건 아마 뼈저리게 엄마들 느끼지 않을까.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가면서 뒤에서 바라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엄마 김정으로서 얘기는 끝났고, 이제 대치 명인 스카이 수학 캠프의 또 부원장님으로서 학원 자랑 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여기가 임해동이죠? 네, 저희 분당에 있는 대동에 있는 대치명인 스카이 수학학원이고요. 저희는 스카이 수학학원은 이제 명인학원의 일부예요. 대치 명인학원이 있는데 대치 명인은 이제 단과 학원이고 저희는 이제 수학만 하는 수학학원인데 개별 맞춤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8, 9식으로 아이들이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잘하는 부분도 계속 들어야 되고 못하는 부분도 모르는데 넘어갈 수도 있고 저희는 딱 아이들의 맞춤 그 실력에 따라서 이제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강의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학생들도 꽤 괜찮고. 많죠. 그러니까 이제 맞춤 수업이 될 수 있는 네, 거네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래서 초사부터 저희 스카이 수업에 이제 고등까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막 기말고사가 끝나서 했는데 성적도 많이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 자, 마지막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고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네. 어머님들이 아이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되게 힘든 일 많이 있으실 텐데, 힘든 것도 빨리 갈 거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쁜 아이들 잘 키우셔서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